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소비 문화와 시장 구조에 따라 라이브 커머스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지만 각종 난관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김문환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란 실시간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 방식인데요. 네, 네.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이커머스, 예.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죠. 온라인 쇼핑의 이제 한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생방송으로 동영상을 이제 부과를 해서 온라인 쇼핑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비대면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모바일 모든 사람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예.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예. 언제든지 이제 방송을 상품에 대한 이제 방송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방송에 대해서 우리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상방향으로 예. 언제든지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언제든지 다시 돌려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들 때 바로 이제 쇼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고 예.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제작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큰 컨텐츠거든요. 이제 그렇죠. 플랫폼에 올린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또 기회가 창업, 될 수도 있고. 예. 창업의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거래 흐름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동하고 네. 있는 모습이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지난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방식에 도전을 네.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예. 부산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예. 그 라이브 커머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작년도에 이제 동행세일이라고 아주 대규모 소비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이제 부산에 저희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최초로 하게 됐고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흘러가면서 부산에도 좀 좋은 사례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좀 소개시키고 싶은 시장은 부산의 개성골목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골목 시장은 이제 좀 일찍이 작년 6월 달부터 온라인 몰에 이제 구축을 하고 주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스마트 상점 이렇게 이제 입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이제 작년 6월 달에 입점을 하고 이제 31개의 점포가 거의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500만 원, 예.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이상 이제 오르면서 예. 시장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쇼핑으로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 5월 27일 날 우리 이제 개정 골목 시장에서 이제 상인회에서 야 우리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해보자 예. 해서 그 상품에 대한 기획을 하고 해서 이제 시행을 했는데 한 이틀 동안에 한 700만 원 예. 작지 않은 매출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상인의 의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렇게 합쳐지면 우리 전통시장도 온라인 쇼핑, 라이브 커머스 이런 부분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방식에 도전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실제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땠습니까? 예. 지난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려움으로 이제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온라인 시장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예. 우리 전통 시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상인들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장에 어떻게 좀 진출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구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한 매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예. 매출이 오르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개성 골목 시장에서 그 700만 원 매출이 오르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이제 고무가 됐던 겁니다. 아, 이게 일반 유통이나 다른 제조업에서 제품 팔 때 할 수 있는 거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반송 큰 시장에서도 우리 LG 헬로비전하고 같이 해서 그쵸.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거든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이 우리 상인들도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 시장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에 잘 얹으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네. 전통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시장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전통 시장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면서 전통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 한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면, 예.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반송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들별로 작년부터 이런 쇼핑몰에 올리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반송 큰 시장은 작년 11월 달에 반송 배달왕이라는 이제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구축해서 한 25개 품목을 입점해서 예. 매달 매출 한 200만 원 예.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이 또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밀락 골목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이버의 동네 시장 장보기, 그 다음에 전통시장 온라인몰, 모두의 장날 이런 데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꾸준히 한 2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부산 평화시장, 르네시대 의류시장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번 달 말 추석 전에 부산의 7개 시장이 같이 라이브 커머스 그런 행사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문제점 중에 하나도 또 전통 시장의 경우는 상인분들의 연령층이 예, 예.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전통 시장 상인분들의 고령화에 대해서 다룬 네, 적이 네.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이용과 관련해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맞습니다. 분들도 예. 많습니다. 네. 전통 시장의 온라인 진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비롯해서 온라인 쇼핑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기획, 또 상품에 대한 뭐 촬영이라든지 상세 설명서, 온라인에 맞는 설명서, 그다음 동영상 촬영, 그다음에 플랫폼에 올리는 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고령층에서는 좀 어려움을 아무래도 예.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이제 필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방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예. 디지털 전통 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이런 이제 사업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이제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 전문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하는 전문 기관들의 매칭을 시켜서 예. 그 위탁을 통해서 상인들과 같이 상품 기획부터 촬영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이 많지만 그런 이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진출하도록 하고 네. 전국적으로는 그런 이제 방식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학습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통 시장의 온라인 시장 진출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들이 필요하긴 네. 하지만 조금 조작하는데 아니면 이용하는데 네. 낯선 게 현실인데요. 맞습니다. 관계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콘텐츠 제작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기획, 그다음에 촬영, 그 동영상 제작, 뭐 또 장비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개별 시장에서 이렇게 구축하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 어떤 전문 기관에서 이런 이제 시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LG 우리 여기와 같이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의 경우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또 예.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또 판로 개척을 위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 장비에 대한 기반 시설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이제 중기부로부터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동구에 한 180평 규모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교육장 이런 걸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구축 중인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촬영, 그다음 녹음실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이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서 요새는 이제 이런 이제 장비를 또 대여도 하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청에서는 이런 장비 부분과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또 사인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기관들과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부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이제 라이브와 관련된 이제 교육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고 상인들을 통한 이제 교육들을 같이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이 라이브 방송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원을 위해서 네.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네,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갈수록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네, 만큼 네, 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여기 이제 저 통계를 보니까 예. 올 6월 달에 온라인 쇼핑 동량이 15조, 한 달만도 15조인데 바로 작년에도 급속하게 성장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한 23.5%가 이제 증가가 됐고 예. 모바일은 한 30.1%가 증가됐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도 2023년도에 한 10조 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 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전통 시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상인에서 상인들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개성 골목 시장이라든지 반송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인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인들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이런 온라인 쇼핑 진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지원기관의 협업, 코워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공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상인분들께서 큰 자극을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앞으로 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프로그램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할 때 결국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기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 가장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것이 네이버에서 이제 스마트 장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런 이제 라이브라든지 이렇게 장터 이런 걸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제 저희 부에서는 같이 삽시다라는 플랫폼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 같이 사실상은 이제 가치가 있다 이럴 때와 예. 가치와 같이 함께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같이 네. 삽시다라는 이제 플랫폼을 마련해서 네,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예,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품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이렇게 이제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접근은 많이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쪽에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필요한 것을 이제 검색을 하면 바로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플랫폼에 이렇게 입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입점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부산중기청에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현재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온라인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아마 앞으로도 예. 저희들이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이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몇 개 이렇게 시장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예. 이제 온라인 시장을 진출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온라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이제 그런 온라인 진출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시장을 통해서 예. 라이브 방송을 바로 추석 전이니까 추석에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사야 되니까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7개 시장 합동으로 또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하도록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생태계에서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